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도 벌써 둘째 주입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군사동맹 관련 소식부터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9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번에도 코로나로 규모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한 훈련이 또 미뤄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 훈련을 중단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 중단은 안 하되 규모를 줄이는 성의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야외 기동 훈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훈련 참가 인원도 최소화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 전환하기 위한 검증평가 역시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끝낸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한국군이 미래의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3단계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2019년 1단계 검증만 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전이 없습니다. 근 3년 동안 지금 실기동 훈련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순 이제 지휘체계 연습만 가지고 이제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규모가 축소된 이번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대회 당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번 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할지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트럼프 행정부 내내 시달렸는데 마침내 타결을 봤습니다. 현재 1조 400억 원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서 최대 13% 인상하는 안을 고수했었죠. 아직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하루빨리 재건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털 건 빨리 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지난 사흘간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인 끝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액수가 얼마인지, 이번에 합의한 금액이 몇 년도까지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해 3월 실무협상에서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에 두 나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적용 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동맹과의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다음 주 중반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일본과도 방위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취임 한 달여 만에 한국과도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북한에 맞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동맹 간의 껄끄러운 문제부터 털겠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코로나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한 달 보름 정도를 3,400명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어제 확진자 수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불러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미 4차 유행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신 맞은 간호사 2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김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5명.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수보다 60여 명 적습니다. 공식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확진자가 더해지면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 중후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한 콘도의 청소 용역업체 직원과 가족 등 5명이 확진됐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충북 진천의 가공업체 2곳에서는 14명이 더 감염돼 지금까지 6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또 코로나 경증 환자를 치료해 화이자 백신을 맞았던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 형성에 최소 보름이 걸린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과 확진과의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공식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416명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는 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체 중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도 신규 환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중에는 400명대를 훌쩍 넘는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따뜻해진 날씨에 이동이 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방역이 느슨해지면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피로도 증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 긴장도 완화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도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이어져 접종 시작 9일 만에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는데 정부는 오늘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이번 주 중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고 65살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확대할지 여부도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이 허리 굽혀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내부자들의 부당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값을 주무르는 조작 행위도 찾아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이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닷새 만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겁니다.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며 재발 방지책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공직자들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거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이들에 대한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해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4대 교란 행위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당 청약 등은 가중 처벌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도록 하는데 이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돼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 출처,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 고강도 후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